1의 자리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보다 3만큼 큰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그럼 10의 자리 숫자를 x라고 하면 1의 자리 숫자는 x 더하기 3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럼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의 2배에다가 9를 더한 수보다 크다. 그랬을 때 처음 자연수를 구하라. 그럼 처음 자연수는 10의 자리 수가 x고 1의 자리 수가 x 더하기 3이고, 그 다음에 바꾼 수는 10의 자리 숫자가 x 더하기 3이고 1의 자리 숫자가 x. 그래서 10x 더하기 x 더하기 3인 처음 자연수고, 바꾼 수가 10 곱하기 x 더하기 3 더하기 x인데, 바꾼 수가 처음 수의 2배에다가 9를 더한 수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수니까 처음 수의 2배에다가 9를 더한 수보다 바꾼 수가 더 크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풀어보면 x가 11분의 15보다 작다라고 나오고, x는 자연수니까 따라서 x는 1입니다. 그러면 처음 자연수는 14가 답이 됩니다. 602번을 보면 전체 학생이 50명인 논술반에서 2번에 걸쳐서 논술 시험을 시행한 결과 15명은 1회 시험에 비해 평균 8점이 올랐고 10명의 학생은 평균 3점이 떨어졌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학생의 점수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논술반 전체 학생의 2회 논술 시험 점수의 평균이 78점 이상일 때 1회 논술 시험 점수의 평균은 최소 몇 점인지 구하시오. 그러면 1회 논술 시험 점수의 평균을 x라고 하면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냐? 1회 논술 시험 총 점수, 모든 학생의 총 점수가 우선 50x가 되겠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50명이니까. 그런데 15명은 8점이 올랐고, 그러면 우리가 2회 논술 시험의 총 점수가 50x를 기준으로 봤을 때 15명은 8점이 올랐으니까 여기에다가 15명의 8점이 올랐고, 그 다음에 10명은 3점이 떨어졌고, 따라서 10명은 3점이 떨어졌으니까 10 곱하기 3을 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5명은 점수의 변화가 없었으니까 그대로 놔두게 되면 2회 논술 시험 점수의 평균, 그러면 이 전체를 50으로 나눈 거가 되고, 이게 78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평균이 78점 이상이다. 이렇게 식을 쓰면 됩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x가 76.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고, 따라서 답이 76.2점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603번을 보면 수연이네 학교에서 불우이웃 돕기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5일 동안에 3,000원짜리 도시락을 팔기로 하였다. 판매가의 40%가 원가이고 원가를 제외한 전액을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즉 이거는 60%가 될 겁니다. 기금의 목표액이 180만 원 이상일 때 하루 평균 몇 개 이상의 도시락을 팔아야 하는지 구하시오. 그래서 X개의 도시락을 판다라고 하면 5일 동안에 5 곱하기 X개를 팔 수 있고 하나에 3,000원이 되고, 그런데 이것 중에서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60%니까 곱하기 100분의 60, 이게 18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180만 원이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식을 쓰면 됩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200개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200개 이상 팔아야 됩니다. 604번을 보면 버스 요금은 1인당 1,000원으로 일정하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택시 요금은 2km까지는 2,400원이고 이후에 200m 더 갈 때마다 100원씩 추가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4명이 이동하려고 할 때 이동 거리가 몇 킬로미터
미만이면 버스를 타고 가는 것보다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이 더 유리한지.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버스 요금과 택시 요금을 비교해 봤을 때 택시를 타고 가는 게 유리하다니까 버스 요금이 더 큰 경우를 이제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동거리가 몇 킬로미터 미만이면 했으니까 이동거리를 X 킬로미터라고 하면 버스 요금은 이동거리에 상관없이 무조건 1,000원이니까 1,000 곱하기 4 해서 4,000원이 될 거고 4명이니까. 그 다음에 택시 요금은 인원수에 상관없이 이제 이동거리가 문제가 되는데 우선 택시 요금은 2km까지는 2,400원을 낸다라고 했으니까 우선 2,400원이 기본 요금이고 그 다음에 200m를 더 갈 때마다 100원씩 추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m에 100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단위를 맞춰줘야 되는 것 때문에 이동거리를 킬로미터라고 했으니까 얘도 그러면 5배를 한 1000m 즉 1km에는 500원을 더 내겠구나 해서 1km당 500원이니까 2,400원에다가 500하고 x 빼기 2를 곱해주면 됩니다. 즉 2km까지는 2,400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3km를 갔다. 그러면 얘는 2,400 더하기 500이 되고 그 다음에 4km를 갔다. 그러면 2,400 더하기 500 곱하기 2가 될 테니까 X킬로미터를 갔다라고 하면 2,400원에다가 이 간 거리에서 2km를 뺀 만큼에다가 500원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식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답은 5.2km가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5.2km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혹시 뭐 이렇게 꼬아서 내진 않겠지만 만약에 답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때는 답이 5km가 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200m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5.1로 이제 택시 요금이 바뀌지 않고 5km일 때 택시 요금이 바뀌었을 거고 그 다음에 5.2km일 때 택시 요금이 바뀔 테니까 만약에 5.1이 기준이 된다면 이거 바로 전인 5km가 답이 돼야 되고 만약에 5.2km가 되면 요금이 5.1보다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성립하지 않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605번을 보겠습니다. 성인 요금은 10,000원이고 어린이 요금은 5,000원인데 성인이 20명 이상일 때는 성인 요금의 15%를 할인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20명 미만이면서 성인과 어린이를 합해서 28명이 입장하려고 할 때 성인이 몇 명 이상이면 성인 20명의 요금을 내는 것이 유리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28명이 입장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성인 20명의 요금을 낸다라고 한다면 우선 우리가 어린이는 8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28명이 입장하는데 요금을 기준으로 성인 20명 요금을 낸다면 28명에서 어린이는 8명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28명의 요금인데 성인 20명으로 보고 어린이 8명으로 보게 되면 성인이 20명 이상일 때는 성인 요금의 15%를 할인해 준다라고 했으니까 성인 20명의 요금은 20 곱하기 10,000원 그 다음에 15%를 할인해 주니까 100분의 85 이렇게 되고 어린이 8명은 그대로 5,000원씩이니까 8 곱하기 5,000 이 두 개를 더한 게 28명인데 28명 중에서 성인 20명, 어린이 8명의 요금을 내는 거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성인이 20명이 안 된다. 성인이 20명 미만인데도 이렇게 성인 20명 요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으니까 이게 실제 요금하고 성인을 20명으로 본 요금하고 비교해 봐서 실제 요금보다
성인을 20명으로 본 요금이 더 작은 경우에 이때 유리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식을 세우면 실제 요금을 이제 해봐야 되는데 성인이 몇 명인지 아직 나와 있지 않고 그걸 구해야 되기 때문에 성인 수를 x라고 한다면 당연히 28명 중에서 어린이 수는 28 빼기 x가 되고, 그럼 실제로 내는 요금은 10,000 곱하기 x 더하기 5,000 곱하기 28 빼기 x 이게 될 거고, 성인을 20명으로 본 요금은 이게 될 겁니다. 따라서 부등호를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이걸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고, 따라서 성인이 15명 이상이 된다면 성인 20명의 요금을 내는 것이 실제로 15명 이상의 성인 요금 내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606번을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변 CD의 중점을 M이라고 했고, 그러면 이 모양에서 여기가 6, 여기가 6cm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PM의 넓이가 81제곱cm 이하, 이게 80제곱cm 이하가 되도록 BC 위에 점 P를 정하려고 한다. 여기에 점이 있고, 그랬을 때 B에서 몇 cm 이상 떨어진 곳에 P를 정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여기를 X라고 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X에 관한 식인데,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APM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전체 사각형에서 빼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니까 다음과 같이 식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넓이는 6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넓이는 3 곱하기 16 빼기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넓이는 48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전체 사각형 넓이가 16 곱하기 12에서 48 더하기 6x 더하기 48 마이너스 3x 한 게 81 이하다, 이렇게 식을 쓰면 됩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x가 5보다 커나 같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607번을 보면 수지와 준호가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이기면 2점, 비기면 1점, 지면 0점을 획득하기로 하였다. 그랬을 때 가위바위보를 20회 한 결과 수지가 준호를 5점 이상의 차이로 이겼다. 가위바위보를 비긴 횟수가 4번일 때 수지는 최소 몇 번 이겼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지가 최소 몇 번 이겼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수지가 이긴 횟수를 이제 x번이라고 하면 수지가 비긴 횟수는 4번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수지가 진 횟수는 전체 20번에서 사랑 x를 뺀 16 빼기 x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가 준호를 5점 이상의 차이로 이겼다고 했으니까 수지 점수가 준호 점수에다가 5점을 더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고, 그럼 수지 점수는 이기면 2점, 비기면 1점, 지면 0점이니까 저 점수에 따라서 2x 더하기 4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준호 점수는 수지가 이 진 횟수가 준호가 이긴 횟수가 되니까 2 곱하기 16 빼기 x가 되고, 거기다가 똑같이 4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식을 쓰면 결국에 이렇게 부등식을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x가 9점 몇몇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따라서 10회라고 답을 쓸 수 있습니다. 608번을 보면 성량갭이 160개로 이 아래와 같은 정사각형을 최대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성량갭이 4개로 지금 1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성량갭이 4 더하기, 그러니까 4개에다가
원래 거에다가 이제 3개를 더 더한 걸로 2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4개에다가 3개를 더 더했고 또 3개를 더해서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성냥개비 3개를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3개가 더해질 때마다 성냥개비가 하나가 더 만들어지니까 정사각형 X개를 만들려면 몇 개의 성냥개비가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3이 2번 더해질 때 3개가 되고 3이 한 번 더해질 때 2개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4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3이 x-1번 더해졌을 때 정사각형이 x개가 만들어진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즉 4 더하기 3의 x-1, 이게 x개의 정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성냥개비의 개수라고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고, 그러면 160개로는 몇 개를 최대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이 160개를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최대한 쓸 수 있는 게 160개다. 이렇게 해서 4 더하기 3 곱하기 x-1이 16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됩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답은 53개가 됩니다. 다음으로 609번을 보면 어느 워터파크에서 입장권을 팔기 시작했을 때 이미 500명이 줄을 서 있었고 1분마다 8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줄을 선다고 한다. 현재 발매 창구가 3개일 때 줄을 선 사람이 모두 입장권을 구매하는 데는 50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0분 동안에 입장권을 산 사람이 몇 명인지를 세보면 500명이 처음에 있었고 1분마다 8명이 새로 줄을 선다고 했으니까 50분 그 다음에 1분당 8명 이렇게 보고, 그러면 500 더하기 400 해서 50분 동안 900명이 이제 입장권을 샀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0분 내에 이 900명이 모두 입장권을 샀는데 우리가 15분 이내에 줄을 선 모든 사람들이 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발매 창구가 더 있어야 되는지를 구하라고 했고, 그런데 모든 창구에서 입장권을 발매하는 속도도 같고 한 사람이 한 장의 입장권을 구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분 동안에 900명이 입장권을 샀는데 발매 창구가 3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개 발매 창구에서 300명을 처리한 것이고, 그런데 그 300명을 처리하는데 50분이 걸렸다고 하니까 한 개의 발매 창구가 1분에 처리 가능한 사람 수는 900을 3으로 나누고 또 50으로 나눠서 6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5분 이내에 이제 줄을 선 사람이 다 없어진다. 그러면 이제 15분 동안에 사람 수는 몇 명이냐? 그러면 500 더하기 원래 처음에 500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때는 15분만 되니까 50분이 아니라 15분을 8에다 곱해주면 620명이 됩니다. 즉 15분 동안에는 620명을 처리하면 이제 사람이 다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추가 발매 창구가 X개라고 한다면 이제 발매 창구가 3개가 아니라 3 더하기 X개가 되고 1분당 6명씩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5분당 처리하는 인원이 62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x가 3. 얼마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답은 4개의 추가 발매 창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전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 회사원이 집에서 오전 8시 40분에 출발했다. 그럼 이제 20분 남은 건데 분속 60m로 걷다가 늦을 것 같아서 도중에 분속 200m로 뛰었더니 늦지 않고 회사에 도착했다. 그리고 거리는 2.6km다. 그랬을 때 이 회사원이 걸은 거리는 최대 몇 미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분속 60m, 분속 200m 이렇게 단위가 분하고 미터로 나와 있으니까 2.6km도 우리가 2600m라고 우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집이 여기 있고 회사까지 2600m인데 걸은 거리를 최대 몇 미터냐고 물어봤으니까 x 미터를 지금 걸었고, 그러면 뛴 거리는 2600 빼기 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의 합이 20분 이내가 돼야 되니까 풀이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60분의 x 더하기 200분의 2600 빼기 x가 2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됩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x가 60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답은 600m가 됩니다. 지혜가 두 지점 A, B 사이를 자전거로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20km, 올 때는 시속 15km로 달렸더니 갈 때는 시속 20km, 올 때는 시속 15km로 갔더니 갈 때와 올 때 소요된 시간의 차이가 20분보다 작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력이 또 시속하고 킬로미터로 되어 있으니까 20분을 시간으로 바꾸면 얘는 3분의 1 시간이다라고 우선 단위를 맞춰보고, 그 다음에 A, B 사이의 거리가 몇 킬로미터 미만이어야 되냐고 했으니까 A, B 사이 거리를 x 킬로미터라고 하게 되면 갈 때 걸린 시간은 20분의 x가 되고, 그 다음에 올 때 걸린 시간은 15분의 x가 되는데 시간의 차이가 이제 3분의 1 시간이라고 했고 15분의 x랑 20분의 x를 비교해 보면 이 속력이 더 느린 15분의 x, 이 시간이 더 많이 걸렸을 테니까 식은 15분의 x에서 20분의 x를 뺀 게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계산해 보면 답은 20km가 됩니다. 16%의 소금물 400g에서 물을 증발시키고 증발시킨 물의 양만큼 소금을 넣어서 농도가 40% 이상이 되게 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증발시켜야 하는 물은 최소 몇 g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소금물 문제에서는 소금 농도가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세 개를 생각해 보면 제일 처음에는 소금물이 400g이었고 그 다음에 농도는 16%였고 그럼 소금의 양은 400 곱하기 100분의 16이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물을 증발시켰고 이 증발시켜야 하는 물이 최소 몇 g이냐고 했으니까 이 증발된 물의 양을 x라고 하면 우선 소금물이 증발됐는데 그 증발시킨 물의 양만큼 소금을 넣었다고 했으니까 이 소금물은 x만큼 사라졌고 소금이 또 x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소금물의 양은 400에서 x를 빼고 소금이 x만큼 더해졌으니까 소금물은 400이 그대로가 되고,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은 이걸 계산해 보면 64g인데 소금의 양은 64에다가 x만큼 더해진 게 되고, 그러면 농도가 40% 이상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 40 이상이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됩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답은 2번입니다. 다음으로 613번을 보겠습니다. 오른쪽 표는 두 식품 A와 B의 100g당 열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A 식품 100g에 120kcal의 열량이니까 결국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1g에는 1.2kcal를 킬로칼로리 열량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B도 100g에 320kcal니까 얘도 1g에는 3.2kcal의 열량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단위를 이제 생각할 수 있고 A, B를 합하여 200g을 섭취하여 열량 360kcal 이상을 얻으려고 한다. 그래서 섭취해야 하는 B 식품의 양은 최소 몇 g이냐? 그러면 B 식품 섭취 량을 X라고 하면 A 식품의 섭취량은 합해서 200이니까 200 빼기 X라고 하면 되고, 그러면 이 X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용량은 그 열량은 뭐냐? 이게 X g이라고 했는데 B는 1g당 3.2니까 여기서 3.2X만큼의 열량 킬로칼로리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A 식품에서는 200 빼기 X에다가 1.2 해서 킬로칼로리의 열량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합해서 360 이상이 돼야 되니까 식은 3.2x 더하기 200 빼기 x 곱하기 1.2가 36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식을 쓰면 됩니다. 계산을 직접 해보면 x가 60 이상이니까 최소 60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14번을 보면 머그잔 300개를 구입했는데 50개를 깨뜨렸다. 그러면 이제 250개가 남았고 나머지 머그잔 250개 모두를 팔아서 전체 구입 가격의 10% 이상의 이익을 남기려면 이익이 전체 구입 가격의 1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머그잔 한 개당 몇 퍼센트 이상의 이익을 붙여서 팔아야 하는지 구하시오. 이렇게 했고, 그러면 머그잔 한 개 구입 가격을 A라고 이렇게 해보면 이제 300개를 샀으니까 300개는 이제 300A만큼의 구입 가격이 되고 이게 원가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 전체 구입 가격 이게 될 거고, 그랬는데 50개를 깨뜨렸고 그러면 250개만 우리에게 남아 있는데 10%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면 몇 퍼센트 이익을 붙여서 팔아야 되느냐? 그럼 이 이익을 우리가 이제 X%의 이익을 붙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A에다가 X% 이익을 붙이면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 이게 X% 이익을 붙인 한 개의 머그잔 가격인 거고, 그러면 250개를 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250 곱하기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 이게 이제 총 판매한 금액일 거고, 그러면 이게 10% 이상의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총 판매해서 우리가 벌어들인 돈이 이 금액인데 250 곱하기 A 1 더하기 100분 X, 여기에서 원가를 뺀 거가 이익이 될 거고 이게 구입 가격의 10% 이상이 돼야 되니까 300A 곱하기 100분의 10,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원래는 우리가 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정가가 있고 판매가가 있고 이렇게 따지는데, 이 문제에서는 원가는 우리가 A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따로 정가가 있지는 않고 그냥 바로 판매가가 있고 이 판매가는 X% 이익을 붙인 거다 해서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원가가 한 개 가격이 우리가 A 한 개의 판매 가격을 이렇게 놨는데 살 때는 300개를 샀으니까 총 300개를 살 때 원가는 300A가 되고, 그런데 판매할 때는 250개만 파니까 판매한 총 금액은 20 곱하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이익은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거니까 판매가에서 원가를 뺐고, 그 다음에 이익이 구입 가격의 10% 이상, 즉 300A의 10% 이상이니까 300A 곱하기 100분의 10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x가 3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할 때 처음에 이제 a를 다 약분해서 없애주고 이제 분배해서 괄호를 풀어주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2%가 됩니다. 어른 한 명이 하면 8일이 걸리고 어린이 한 명이 하면 12일이 걸려서 끝낼 수 있는 일이 있다. 이런 이제 일에 관한 문제는 이제 전체 일의 양을 우리가 일로 보죠. 그리고 어른 한 명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이제 8분의 1이 되겠죠. 왜냐하면 8일 동안에 끝낼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린이 한 명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1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어른과 어린이 합쳐서 10명이 일을 끝낸다라고 했고 하루에 일을 끝낸다고 했고 어른이 몇 명 필요하냐? 그러면 어른이 X명이라면 어린이는 10-X명이고 그러면 어른 X명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8분의 1 X고 그 다음에 어린이 10-X명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1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더해주면 이 값이 어른이랑 어린이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인데 하루에 끝낸다고 했으니까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해서 딱 24시간 동안 해서 일이 돼도 되지만 뭐 23시간 아니면 20시간 아니면 12시간에 일을 끝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에 끝낸다고 했으니까 하루 안에 끝낼 수도 있으니까 이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 따라서 x가 4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따라서 4명 이상이라고 하면 됩니다. 즉 어른이 4명 이상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어린이가 일을 하면 하루에 일을 끝낼 수 있게 됩니다. 616번을 보면 용량이 180리터인 물통에 1분에 10리터씩 물이 나오는 호수 A로 물을 채우다가 그럼 호수 A로만 채우면 180리터를 채우기 위해서는 18분이 걸리겠죠. 그런데 중간에 20리터씩 물이 나오는 호수 B로 바꿔서 물을 채웠더니 15분 이내에 물통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B만 썼으면 9분이면 이제 물통을 가득 채울 수 있었을 텐데 15분이 걸렸다라는 거는 이제 A랑 B를 같이 썼고 A를 쓰다가 B를 썼는데 B를 더 많이 쓸수록 시간이 줄어들 거고 A를 더 많이 쓸수록 시간이 더 오래 걸릴 텐데 즉 A만 썼을 때 18분이 걸리고 B만 썼을 때는 9분이 걸리는데 이 사이에 있는 15분 이내에 물통을 가득 채우려면 A 호스로 최대 몇 분 동안 그 마지노선이 몇 분이냐 즉 A 호스로 채울 수 있는 시간의 최대치가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A 호스로 X분을 채웠다라고 한다면 10X 리터만큼 이제 물을 채운 거고 그러면 B 호스로는 얼마만큼을 채워야 되느냐 180-10X 리터만큼의 이제 물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A 호스로는 X분이 걸린다고 했는데 B 호스로는 180-10X만큼을 채우기 위해서는 1분에 20리터씩 채울 수 있으니까
20분의 180-10x 분이 이제 비호스를 이제 쓰는 시간이 될 거고, 그렇다면 두 시간의 합이 15분 이내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이내라고 하면 이렇게 등호까지 이렇게 써줘야 되죠. 그래서 A호스를 사용하는 시간을 X분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B호스를 사용하는 시간이 20분의 180-10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합한 것이 15 이하다. 이렇게 식을 쓰면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x가 12 이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호스 A로는 최대 12분까지 채울 수 있고, 12분을 넘어서면 이제 호스 B를 이용하더라도 15분 이내에 물통을 채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617번 문제를 보면 건구 온도가 A도씨, 습구 온도가 B도씨일 때 불쾌지수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식이 있고, 불쾌지수에 따른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오른쪽 표와 같을 때 다음을 답하시오. 즉 불쾌지수 얘를 계산하는 식이 이건데, 이 값이 뭐 86% 이상, 83에서 86% 이런 식으로 불쾌지수 정도에 따라서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이제 달라진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할 때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건구 온도가 32도씨일 때, 즉 건구 온도가 A고 습구 온도가 B라고 했는데, 건구 온도가 32도씨면 여기서 A가 32일 때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100%, 그러면 불쾌지수는 86 이상이 될 거고, 그랬을 때 습구 온도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했으니까, 이 A는 32니까 32, 그 다음에 습구 온도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습구 온도 B를 그대로 써주면 이게 지금 불쾌지수를 계산하는 식이고, 32 더하기 X에다가 곱하기 0.72, 그 다음에 더하기 40.6을 한 게 불쾌지수인데, 100%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값이 86 이상이다.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고, 이걸 풀어서 이제 B의 범위를 구해주면 됩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B가 31 이상, 즉 습구 온도의 범위는 31도씨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2번도 마찬가지인데, 습구 온도가 20도일 때, 즉 이 B값이 20일 때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0%다. 즉 0%면 이제 72 미만이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A에다가 20을 더하고 0.72 곱하고 40.6을 곱한 값이 70 미만이다. 이렇게 식을 쓰면 됩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A가 21 미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이번의 답은 21도씨 미만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618번을 보면 길이가 120km이고 강물의 속력이 시속 2km로 일정한 강을, 즉 강이 있는데 약간 경사가지게 하면 이렇게 강이 이제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길이가 120km다. 그리고 강물의 속력은 시속 2km로 일정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12시간 이내에 왕복하려고 한다. 그러면 왕복이니까 갔다 와야 되겠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물론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왕복해야 되는데, 내려갈 때 배 자체의 속력이 시속 28km라고 했습니다. 즉 강물을 이렇게 내려갈 때의 속력이 시속 28km라고 했는데, 이제 강물이 내려가는 속력 자체가 시속 2km니까 이 두 개의 속력을 합쳐서 시속 30km가 이제 실제로 배가 가는 속력이 될 거고, 그러면 전체가 120km라고 했으니까 내려갈 때 걸린 시간은
30분의 120에서 4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12시간 이내에 이제 다시 다시 올라와야 되니까 8시간 이내에 올라와야 되고, 그러면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 배 자체의 속력은 시속 몇 킬로미터 이상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 배 자체의 속력을 x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게 배 자체의 속력이라고 한다면 올라갈 때는 속력이 더 느려지죠. 2km만큼. 그래서 x 빼기 2 이게 속력이 되고, 그럼 속력분의 거리 120 이게 시간이 될 겁니다. 따라서 식을 쓴다면 속력분의 거리가 이게 12-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식을 쓰면 될 겁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x가 17 이상이다. 즉 시속 17km 이상, 이렇게 답을 쓰면 됩니다.